여러분, 혹시 건물이 그냥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건축가 이토 토요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의 틀을 함께 깨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건물이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자유로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이토 토요의 건축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진짜 숲이고 오른쪽은 그의 대표작 센다이 미디어테크입니다. 그는 건축이 저런 딱딱한 상자가 아니라 마치 숲처럼 유기적인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건축가의 여정,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토 토요가 어떤 건축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토 토요는 1941년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자랐죠. 그가 성장했던 시기는 전쟁이 막 끝난 재건 시대였는데 뭐랄까 주변이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뿐이었던 거예요. 1971년에 스튜디오를 열고 알루미늄 하우스 같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곧 이런 공간이 사람들을 단절시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출발점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이 콘크리트 상자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고요. 기존의 틀을 깨려는 그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기존 건축이 무겁고 폐쇄적이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정적인 것에 가치를 뒀다면 이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볍고 투명하고 열려있고 모든 것이 흐르는 듯한 그런 유동성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1980년대 내내 그는 끊임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육중한 격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간의 흐름과 가벼움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실험 끝에 마침내 그의 경력에 거대한 전환점이자 건축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걸작이 탄생합니다. 네, 바로 센다이 미디어테크입니다. 바로 2001년입니다. 이 해는 건축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돼요. 이 건물을 보세요. 이건 그냥 책만 있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투명한 유리 상자가 있는데 그 안을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나무들처럼 13개의 튜브가 자유롭게 꿰뚫고 지나가는 형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그의 핵심 개념인 유동적 공간, 즉 플루이드 스페이스가 등장하는데요. 저 튜브들 그냥 기둥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엘리베이터랑 계단이 다니고 빛과 공기가 순환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크까지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건물의 신경계이자 혈관인 셈이죠. 이토는 이 특별한 공간을 디지털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리적인 건물, 가상세계의 정보, 그리고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장벽도 없이 정말 숲속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섞이고 교류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상상했던 거죠.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원칙들은요, 그의 이후 작업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됩니다. 건축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는 그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정말 잘 담겨 있어요. 건축은 옷과 같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건물이 왜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비밀은 바로 이 원칙들에 있습니다. 첫째, 벽을 최소화해서 어디든 시선이 통하게 만들고요. 둘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디자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과 밖의 경계를 슬쩍 지워서 자연과 도시가 건물 안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이 건물이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 도쿄에 있는 토지 오모테산도 빌딩입니다. 외벽을 한번 보세요. 꼭 살아있는 피부 같지 않나요? 심지어 저 패턴은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들의 실루엣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건물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시적인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이토의 시선이 어떻게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기술과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이토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상상력만으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훨씬 더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마음껏 탐색하는 거죠. 기술을 도구로 삼아서요. 그가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연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경험이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통합된 세상.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관심이 이런 멋진 디자인이나 기술에만 머물렀던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는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쉼터, 모두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라는 그의 깊은 신념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행보였죠. 자, 그럼 이제 이토 토요가 우리에게 남긴 것, 그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건축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그냥 비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를 담아내는 경험의 그릇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사회를 위한 열린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결국 그의 작품들은 건축이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좋은 음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잘 만들어진 공간 역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평온함을 주고 또 우리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이토 토요는 우리에게 건물이란 단순한 잠자리 그 이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짓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들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 시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